안녕하세요. 2025 학년도 입학생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첫 해로 아마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함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이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고교 학점제와 평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또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이런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어주며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 등에 맞춘 학습 경험을 스스로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학점제란 무엇일까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수 기준과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이 이수 기준은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이수 기준 두 가지는 바로 학업 성취율과 과목 출석률입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또 출석률도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F 학점을 받지 않고 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죠. 고교 학점제의 과목 이수 기준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또 출석률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과목 이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 성취율과 과목 출석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업 출석률은 40% 이상, 그리고 과목 출석률은 전체 과목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3년간 몇 학점을 취득을 해야 할까요? 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192학점은 과목 이수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를 포함한 학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은 192학점 중에서 교과로는 17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3년간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192학점이라면 한 학기에는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할까요? 3년간 192학점이므로 1년간 64학점을 이수를 해야 하고요. 한 학기에는 32학점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평균이고 학교 특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30학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34학점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평균 32학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한 학기에 운영되는 수업을 보면은 보통 창체는 3학점, 그리고 교과 이수는 29학점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을 구현한
다양한 시간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시간표인데요. 이런 시간표의 운영도 학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식의 시간표가 운영될 수 있다 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교과는 총 3년간 174학점 이상,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3년간 18학점 이상 이수를 해서 총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하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이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과 이수와 관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평가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이수와 또 강조가 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학생들은 3년간 교과를 174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통 과목은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인데요.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를 하는 과목으로 대부분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많이 이수를 하게 됩니다.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 적성,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의 어떤 주요 학습 내용을 탐구하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주제 융합 과목으로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교과군별로 어떠한 선택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가 있는데요. 1, 2가 있는 이유는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기별로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학기에는 공통국어 1, 2학기에는 공통국어 2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가 바로 공통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이수를 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가 있는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공통 수학, 공통 영어보다는 조금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된 과목으로 공통 수학, 공통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수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에도 이렇게 다양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영어원, 영어2는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수능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수능을 보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회과학에도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이 공통 과목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1학년 때 공통으로 이수를 하는 과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인데요. 이 부분이 현행 수능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현행 수능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2개 과목을 골라서 서로 다른 과목의 수능을 보게 된다면 2028 수학 능력 시험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능 필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과학 교과군에도 이렇게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이 9개 과목이 있거든요. 이 과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또 1학년 때 보시면 과학탐구 실험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도 제가 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과학 융합 선택에 파란색 네모, 그리고 과탐실에 이렇게 초록색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제2외국어, 한문, 교양에도 이렇게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교양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거든요. 왜일까요? 네, 바로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로운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5 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내신 성적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 과목들이 보통 교과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 과목들이 5등급제로 석차 등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취도 부분입니다. 표를 잘 보시면 성취도 위에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고 A, B, C, D, E로 성적을 산출하는 거 보이시죠? 아마 저희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우리는 상대평가, 즉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또 서열화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상대평가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평가가 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었죠. 원래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학생 선발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평가의 또 다른 본질은 학생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본질에 따라서 2025 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성취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학업 성취율 40% 미도달 학생들은 과목 이수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과목 성취율 40%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기준 성취율 2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업 성취율 40%를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성취평가제에서 A, B, C, D로 성적을 산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적을 A, B, C, D로 산출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또 그것을 내신에 반영하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취평가는 준거가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준거가 있고 성취율 90%에 도달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업 성취 수준, 그리고 또 80%에 도달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업 성취 수준의 준거가 다 있고 교사들은 그 준거에 의거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인데요. 고정 분할 점수 같은 경우는 학생의 성취율과 점수를 1대1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즉,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90점 이상, 성취율이 그리고 A, 그 다음에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성취도가 B이고 점수는 1대1 대응되어서 80점, 성취율이 70% 이상이면 분할 점수가 70점 이렇게 되는 방식인데요. 1대1로 대응되는 방식이라 이 부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추정 분할 점수는 성취율과 점수를 1대1 대응시키는 방식이 아니고요. 성취율이 90% 이상이어도 추정 분할 점수, 즉 A와 B를 분할하는 추정 점수는 87점이 될 수도 있고요. 83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수는 학교의 특성, 그리고 또 과목의 특성, 학생의 특성,
그리고 또 교사가 문항을 출제를 했을 때 문항 출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5학년도부터는 아마 학교에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문항을 출제하고 나서 추정 분할 점수를 교사들이 산출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본인이 낸 문항을 보고 내가 낸 문항은 이 성취도 A, B, C, D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인지를 추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을 할 거고요. 평가 실시 전에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추정 분할 점수를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평가제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교사는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도 어떤 다른 학생들과의 상대적 서열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취 수준의 증거, 즉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업 성취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이러한 평가의 본질을 살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취평가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상대적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대학교에서 A, B, C, D로 학점을 말하듯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과목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모박스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의 성적 처리 방식을 보면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 B, C, D의 성취도로만 성적을 산출합니다. 보통 교과는 지금 보시면 5등급과 성취도 A, B, C, D를 두 개 다 산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사회과학 융합선택 같은 경우는 A, B, C, D 5단계 성취평가만 적용이 되고요. 체육예술,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3단계, A, B, C 3단계의 성취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교양 같은 경우는 패스와 페일로 과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이 바로 교양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은 패스, 페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 과목들은 5등급의 상대평가와 5단계 성취평가가 함께 적용이 되고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은 5단계 성취평가만, 체육예술, 과학탐구, 실험은 3단계 성취평가만, 그리고 교양 과목은 패스로만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 과목인데요. 일반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전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할 경우에도 성취평가 5단계의 성취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가 함께 산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취평가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고 어느 정도 학업 성취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성취율 90% 이상이면 A, 성취율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그다음에 60% 이상이면 D, 40% 이상이면 E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고교 학점제에서 학업 성취율 40% 이상 그리고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학생들은 I를 받고 과목 이수가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졸업을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수 기준 미도달 친구들을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책임 교육을 시행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는요,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가 있습니다.
예방지도는 학기 중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학습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방지도는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 학습 코칭 프로그램, 진로 검사,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지도 같은 경우는 과목 수업 시간 중에도 실시를 할 수 있고 또 점심시간이나 공강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물론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지도를 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방지도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충지도 같은 경우는 학기 말 성적 산출이 끝나고 최소 성취 수준이 미도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학기 말 성적 산출이 끝나야 미도달 학생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주로 보충지도 시기는 학기 말이 될 것이고요. 방학 중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기 말이 되면 16주 수업이 끝나고 저희가 보통 한 과목당 16주 수업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16주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적표에 성적이 표시되는 방식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4학점, 이 과목은 4학점의 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이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함께 표기가 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과목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받았고요. 성취도는 B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차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해서 성취도가 반드시 B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석차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해도 성취도는 A가 될 수도 있고 석차 등급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성취도는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는 절대평가고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신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표만 기억하시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8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고 대입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모두 같은 과목의 수능을 보게 됩니다. 문항 시간과 시험 시간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현재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20문항 시험을 본다면 5문항이 증가한 25문항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시간도 10분씩 증가해서 40분씩 모두 같은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5교시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고교 학점제에서의 과목 이수와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양한 과목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을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다 개설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는데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좀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이 되는데요. 포천의 경우에도 북한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지사항과 각종 학부모 대상 연수 등에 관심을 가지시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이수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도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겠죠. 이런 과목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25학년도에 온라인 학교인 경기 이음원 학교를 개교합니다. 경기 이음원 학교는 온라인 학교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인데요. 특히 소규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지역 격차를 막고자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 적용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음원 학교의 시간표 예시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이음원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과 우리 학교의 시간표가 연계되어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학교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학교 시간표와 맞추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하시면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요. 학교에서 다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방과 후에 주로 많이 개설이 되는데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에서도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경기 이음원 학교,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 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3년간 18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한 학기에 3학점 정도, 3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4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2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고 5시간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의 특성 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3개의 활동으로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봉사활동이 없어졌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안에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자치활동으로는 다양한 주제탐구 활동, 또 적응 및 개척 활동, 관계 형성, 의사소통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제탐구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 다양한 자신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합니다. 이건 제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모습이고요. 이 활동 결과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적응 및 개척 활동으로 다양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등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자율자치 활동들은 학교마다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특색 있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이렇게 봉사활동이 포함이 되는데요. 학교마다 학교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흥미를 고려해서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개설되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로 활동인데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진로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활동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역시 전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의 3분의 2 출석률을 충족하여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 외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에서도 다양한 창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유학교란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포천에는 포천꿈 공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공지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학교에서 활동한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내실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공유학교에서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도 시행이 됩니다. 공유학교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유학교의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이수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될 것이고요. 이수해야 되는 192학점 이상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공유 학점 인정형 공유학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에서도 개설이 되지 않는 과목은 온라인 학교인 경기이음원학교를 통해서도 과목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서 과목도 이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취평가와 5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천교육지원청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학생을 서열화하고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학습으로서의 평가, 즉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고 피드백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서 학생 성장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등급 상대평가와 5단계 성취평가가 함께 시행이 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현재 9등급의 상대평가가 5등급의 상대평가로 바뀌고 또 이런 성취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학생의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등급제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취평가가 잘 안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평가는 내신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고등학생이 되면 또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치르게 됩니다.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선택형과 논술형, 수행평가는 논술형, 프로젝트형, 포트폴리오형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가 굉장히 강조될 예정입니다. 오지선다형의 선택형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강화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가 더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정해진 틀에서 정답만을 찾는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고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의 형태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4번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3월 26일에 치러질 전국연합학력평가 같은 경우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중학생 때는 치르지 않았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수학능력 시험의 형태인 시험을 치르고 나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영역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학폭이 있는 학생들만 적힐 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진로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특기사항 부분에 바로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적만 기록이 되고요. 특기사항 같은 경우 어떤 유의미한 활동이 있다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바로 성적과 저희가 교과 세특이라고 말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하는 영역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학생들의 어떤 교과 수업에서의 수업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 학업 성취, 그리고 역량, 교사 총평 등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는 영역입니다. 상체 특기사항과 함께 학생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의 총체적 특성을 담임교사가